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일본에서 유행한 신드롬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프랑스 파리를 배우고 접하면서 파리라는 도시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정작 파리에 방문한 일본인들은 파리의 지저분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정신병을 겪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파리 증후군입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이 프랑스에 대한 이유 없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연은 일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반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대해서 매우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오게 되면서 매 순간이 놀람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일본인 여성분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 유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반한 교육으로 한국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에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준비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한국 여행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저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나 싫어하면서도 한국에 가게 된 계기 교환 학생에 선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국으로 가게 된 일본 학생들은 친분이 없어서 걱정은 더 심했었죠. 학기가 시작하고 걱정과 불안에 쌓인 채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매우 활기차고 세련된 나라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역시 아시아를 이끄는 최고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인간성과 국민성은 최악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정에서는 학교와 학업에 집중하고 한국인 대학생들과는 말도 섞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죠. 주말이 되었고 이왕 한국에 왔으니 비는 시간에 가보고 싶었던 한국 관광지에 다녀오고자 지갑과 여권, 교환학생 간다고 하니 부모님이 챙겨주신 현금 모두를 챙기고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사기꾼이 많다는 한국 학생들과 같은 층을 사용하다 보니 현금도 도둑 맞을까봐 챙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더군요. 마지막 일정으로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야경을 보고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려던 차에 가방을 뒤져보니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현금 50만 원이 지갑에 있었는데 그 밖에 카드까지 한 번에 잃어버려 저는 순식간에 무일푼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밤 9시 곧 막차도 끊긴다는데 기숙사까지 갈 수 있는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낯선 이국 땅에서 한 푼도 없는 상황에 놓여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그냥 지하철 계단에 푹 앉아 하염없이 울게 되었죠.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계속 출입구 근처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업무 방해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걸리적거린다며 화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인 채 필사적으로 한국어로 미안합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고함을 치려나? 어딘가로 끌려가는 건가? 혹시 폭력을 휘두르진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에 두려움을 떨면서 고개를 들고 영무원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을 때 일그러진 얼굴로 화가 나 있는 영무원의 얼굴이 아니라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걱정 탓이었는지 따뜻하게 바라봐주시는 영무원님의 얼굴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영무원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서 괜찮아요 라며 저에게 사정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스마트폰의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남산에서 관광을 하던 중에 지갑을 떨어뜨렸고 돈이 없어서 학교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등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영무원이 놀라운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냥한 미소를 짓더니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무원은 가지라는 손짓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흘린 눈물이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냥함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무원은 제가 파출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작은 지도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친절한 영무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무원의 도움으로 힘을 낸 저는 파출소에 도착했고 경찰에게 지갑을 어디쯤에서 떨어뜨렸을 것 같은지 지갑을 잃어버린 날에 내 동선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번역기를 쓰면서 더듬거리며 설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귀찮은 얼굴을 하나도 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지갑을 잃어버린 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작 이 1시간 동안에 제가 20년간 믿고 있었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 변화해 가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안심하고 푹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는 현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배는 고프더라고요. 전날 받은 2만 원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나니 제 수중에 있는 돈은 겨우 1만 원뿐이었습니다. 귀국은 한참 남았고 어려운 사정에 귀한 딸 한국으로 교환학생 보내준다고 뒷바라지 하신 부모님, 그리고 없는 형편의 딸 기죽지 말라고 무리해서 주신 현금 용돈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리면 바다 건너에 계시는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 것 같아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학기 마무리될 때까지만 버티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 줄인 배로 공부를 해서인지 수업 중간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을 듣고 있었던 일본인 교환학생을 비롯한 한국 학생들까지 다 당황했고 강의실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한 한국 학생이 응급차를 불러주었고 그렇게 저는 보호자 없이 병원에 가는구나, 병원비는 어떠하지?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이 자기가 보호자라며 앰뷸런스에 같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근처 병원에 오게 되었고 제 검사 결과는 당연히 영양실조. 치료를 받는 과정에 의사 선생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갑을 잃어버렸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버티고 있었다는 걸 한국 학생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면서 일어나는데 한국 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병원비 내가 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배고플 텐데 밥 먹으러 가자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걱정이라며 병원 보호자로 자처하고 병원비까지 내주고 밥까지 산다고?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영무원과 경찰 그리고 오늘의 학생까지도 한국인은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냐고 물어본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인격을 부정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일본인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일본이었으면 역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에게 향하는 것은 경멸이나 호기심의 시선일 것이고 외국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파출소에 뛰어들어오면 적당히 응대하다가 돌려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리 아픈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초면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사람은 일본에 절대로 없습니다. 연락을 보내도 무시해버리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차단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의 인간성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왔고 몸이 안 좋아서 기숙사로 들어왔을 때 같은 층 사는 동기 학생들이 저를 걱정했는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다들 걱정 어린 눈빛으로 괜찮아서 다행이라고, 자기 간식 나눠주겠다고, 앞으로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낯선 땅의 다른 나라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모님께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부모님께서 너 괜찮냐고, 너 지갑 잃어버린 거 왜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찾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갑이 국제우편을 통해 일본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카드랑 현금 다 잘 있다고 용돈 50만 원 줬는데 왜 한 푼도 안 썼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갑을 주운 누군가가 지갑을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있던 현금까지 하나도 건들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감동에 감동투성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영무원 아저씨, 외국인을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경찰관 아저씨, 그리고 아팠을 때 병가는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내주고 밥도 사줬던 한국인 대학생, 갑작스럽게 쓰러진 교환 학생을 걱정했던 동기 대학생들, 그리고 내 지갑을 주어서 다시 보내준 분까지 제가 글로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나라였고 명예로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참 자랑스러운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행지에서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다니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죠. 다행히 친절하고 정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도 처음에 언급했지만 왜곡된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진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파리 증후군이 아닌 긍정적인 한국 증후군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 사연으로 한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저 또한 뿌듯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는 세상을 보는 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